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10일 오전 10시 52분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의 한국투자연구원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의 상황 분석과 향후 1년 후 정도의 투자 전략, 그리고 중소형주와 대형주와의 관계를 연구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신흥국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등의 금융위기 등등으로 해서 전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은 한국 증시 오늘 2018년 10월 10일 시점에서 1년 뒤 2019년 10월 10일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연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간단하게 언급해 봅니다. 1998년 IMF 당시에 보통의 종목들이 거의 다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즉 주가가 10,000원 하던 것이 500원까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더 심하게는 30분의 1 토막까지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40분의 1 토막이 되었다가 그 IMF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100배를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간은 1년 동안에. 완전히 그 주봉으로 보면 V자의 대폭락과 대폭등이었던 거죠. 그 당시 저는 중앙일보에 근무할 시점이었었는데, 은행 이자가 몇십 프로로 치솟았고요. 그리고 현금이 말라서 동맥경화가 걸려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탈출했던 그런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제와 같습니다. 거의 한 19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났을 때 한국 증시는 모든 2,000개 종목이 3일 연속 하한가를 갔던 생각이 납니다. 또 2007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금융위기 문제로 1년 동안 세계 증시와 특히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사건들과 악재와 그런 문제들 등등을 견디면서 2018년 10월 10일 오늘까지 한국 증시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국제적인 불리함과 국내적인 불리함 두 가지가 중첩되는, 중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봐서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과 중국의 그 위협을 선제 방어하기 위해서 무역을 통해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무역 전쟁에 접어들었고,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2019년까지 갈 것이고, 중국의 완전한 항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이 그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당연히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승리자는 미국입니다. 중국이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쓸 카드가 없어요. 미국은 환율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은데 승리자는 무조건 미국입니다.
2019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런 과정에 한국의 수출 또는 중국 쪽의 수출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문제 등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부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정책과 규제와 반대기업 정서 등등등 그런 많은 내부적인 문제도 해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앞으로 그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국내적인 상황에서 한국 증권시장에 참여해 있는 한국 개인 투자자 600만 명이 선택해야 될 가장 현명한 합리적인 미래지향적인 생존의 전략은 무엇이냐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그 2,200개 상장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분 51%, 또는 현대차 지분, 또 KB국민은행 등등에서 대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1등에서 시가총액 상위 50등까지의 그 기업들의 외국인 비중은 30%, 40%, 50%, 많게는 60%가량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지분 또는 외국인 투자 금액, 즉 시가총액 1,600조 원 거래소 코스닥의 중에서 외국인 지분 약 30%, 약 500조에서 600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에서 30%, 40%만 빠져나가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향후 1년간 대기업 또는 대형주 또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수출 위주의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오늘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의 전략은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중소형주, 소형주 중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그 업종의 폭발적인 성장성, 그리고 그 회사의 사업의 독점성, 즉 영업이익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겸비한 소형주 세 종목 내외를 분산해서 1년 정도 보유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한 소형주 약 10몇 개 종목 중에서 오늘은 3개에서 5개 종목 또는 3개에서 7개 종목 정도를 분석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IT센 코드번호 124500 일봉 차트입니다. IT센 월봉 차트입니다. 3년, 4년간의 대하락을 마치고 2018년 8월부터 대량 거래를 싣고 장대 양봉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IT센의 핵심 미래 사업은 블록체인 금거래소입니다. 셀바스 AI 코드번호 108860 오늘
현재 11시 2분 주가는 4,785원, 시가총액 1,055억. 월봉 차트로 보시면 지난 10여 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월봉이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가 줄고 있는데, 이 셀바스 AI의 핵심 사업은 셀비 메디 보이스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국의 전문적인 최고 수준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은 병원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18년 말서부터 본격적인 매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셀바스 AI 인공지능 전문 회사의 주력 사업인 셀비 메디보이스라는 병원 의료 인공지능 사업은 독점입니다. 그리고 이 독점은 향후 5년 정도는 경쟁 상대가 한국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독점 사업으로 통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진로봇, 코드번호 056080, 오늘 시가총액 1,724억. 2017년에 독일의 밀러라는 유럽의 가전회사 중에서 상당히 큰 상위권에 속하는 회사가 이 유진로봇을 지분을 인수해서 일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진로봇과 독일의 밀러의 전략은 서비스용, 가정용 로봇의 성장을 통해서 유럽과 세계로 수출을 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대는 한 가정에 한 서비스 로봇, 더 나아가서 한 사람당 한 대의 서비스 로봇, 즉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서비스 로봇, 로봇의 업종 1등 회사로 유진로봇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의 그 내부적인 전략으로는 2019년부터 매년 매출액을 약 50%씩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그렇게 매년 50% 이상씩 매출액 증가가 향후 5년 이상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은, 주가는 그만큼 변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S에너지, 코드번호 095910, 오늘 주가는 7,950원, 시가총액 1,056억입니다. 여기에서는 태양광 전문회사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5일, 즉 오늘 이후 5일 후에 수소연료전지의 1등 회사 SP홀셀이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그 SP홀셀 코스닥 상장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 주가 6,130원, 코드번호 011000, 시가총액 1,298억. 월봉 차트는 전고점 68,000원, 오늘 주가 6,130원인데, 이 회사는 핵심은 메르스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은 향후 5년 이내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지만 그러한 인류의 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회사의 값어치는 상대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진 INS 코드번호 010400 시가총액 1193억. 특수기계공장의 건설에 시장 점유율 1등에 고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15,000원에 상장이 되었는데 현재 주가는 공모가 정도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수급 유통 물량이 별로 안 돼서 대주 지분이 매우 높은 회사이고 성장성 수익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리안리 코드번호 003690 오늘 주가 1250원. 남북경제협력에 실제로 가장 숨어있는 수혜주는 코리안리 제보험회사라고 분석합니다. 이유는 독일이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뮌헨 제보험의 주가가 상당히 의미 있게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철도, 교량, 건설, 금강산 개발 등등에 있어서 보험의 수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보험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에 실제로 숨은 수혜주는 현대건설 또는 현대엘리베이터보다는 코리안리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책은 2011년 슈퍼스톡2라는 책입니다. 제가 2011년에 슈퍼스톡 책을 출판하기 전에 발행했던 책이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슈퍼맨이 될 수 있는 회사를 몇 개 언급했던 책이었습니다. 하놀바이오 파마라든가 또는 엠데스테크 또는 덴티움, 아미코젠 또는 차바이오텍 등등의 회사를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증권시장 역사도 반복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증시의 이러한 상승과 하락 파동과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10일 11시 10분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부족한 사람 박영길입니다.